근데 이천에 들렀다가 분당으로 가는 거랑 분당으로 바로 갔을 때랑 이천을 들렀다 가면 좀 더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단축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백균입니다. 같은 신경과에 근무하고 있는 박정현입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강동환입니다. 오늘은 지역 심뇌혈관 센터의 역할과 중요성과 함께 뇌졸중 환자를 어떻게 진료하고 치료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역 심뇌혈관 센터는 뭔지 그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박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이천병원은 이천권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천과 여주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노인 인구 비율이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병원은 두 군데만 가능하고요. 이천권 내에 있는 심뇌혈관 질환 환자의 70% 이상이 지역 외의 3차 병원들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특히 이천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2010년에서 2018년까지 이천 여주 내 정맥내 혈전 재개통수를 한 환자 수가 한 5% 정도로 경기도 70개 어떤 중진료권에서 63위로 거의 못하고 있다는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와서 그 등수가 많이 올라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지역 심뇌혈관 센터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강 선생님께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권역 심뇌혈관 센터가 있고 지역 심뇌혈관 센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권역 심뇌혈관 센터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대도시에 하나씩 정도 있는 대학병원이 주로 권역 심뇌혈관으로 지정이 되게 되는데 지역 심뇌혈관 센터는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권역 심뇌혈관 센터의 접근성이 비교적 좀 떨어지는 부분에서 센터가 지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지역 심뇌혈관 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권역 심뇌혈관 센터와 구성은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병원 전 단계에서 119 이송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환자가 도착했을 때 뇌졸중을 치료하는 급성기 치료 단계, 그 다음에 급성기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 사후 관리, 그러니까 뇌졸중 2차 예방을 위한 외래에서의 진료에 걸쳐서 전 주기적인 측면에서 구축되어 있는 센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이천병원 같은 경우에는 소방 한라인 사업과 같은 병원 전 단계 이송, 그리고 초급성기 뇌졸중 치료 단계에서 저희가 직접 정맥내 혈전 치료제를 쓰거나 또는 병원 대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을 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뇌졸중 집중치료실이라고 하는 스트로크 유닛도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천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왔을 때 환자가 어떠한 치료를 받게 되는지 일반적인 경우가 있을 텐데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천병원 내에서 자체적인 CP가 존재해서 증상 발생 후 4시간 반 이내의 경우에는 정맥내 혈전 용해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환자의 혈관이 좋지 않아서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3차 병원으로, 저희 이천병원의 경우에는 분당 서울대병원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학적 평가에 대한 정보 전달을 하는과 동시에 환자 영상을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도착하기 전에 그쪽에서 이미 환자 영상이라든가 환자 정보를 열람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천에 들렀다가 분당으로 가는 거랑 분당으로 바로 갔을 때랑 어떻게 보면 이천을 들렀다 가면 좀 더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저희가 단축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패스트트랙 시스템이 되겠고, 저희가 미리 환자 정보를 전달해 놓으면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는 환자를 응급실에 접수를 시켜놔요. 혈관 조영실을 다 비워놓고 대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응급실을 통과해서 바로 혈관 조영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죠. 분당으로 바로 갔으면은 분당에서 검사하고 혈관 조영실 세팅하고 준비하고 교수님들 내려오시고 이런 시간이 다 걸리는데, 그 시간을 환자가 이동하는 동안에 다 미리 해놓는 거죠. 최초 치료는 훨씬 빠르고 최종 치료도 차이가 없고. 저희 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지역 심뇌혈관 센터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역 심뇌혈관 센터와 함께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하고 있고, 지역 심뇌혈관 센터이지만 공공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로크 유닛이라는 뇌졸중 집중 치료실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뇌졸중 집중 치료실이라는 게 뭔지 우리 강 선생님께서 한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뇌졸중 환자는 증상 발생한 지 하루 이틀 이내에 어떤 치료를 받는지가 대부분의 운명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급성기에 적절한 치료를 잘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뇌졸중 집중치료실이라는 개념이 예전부터 도입이 되어 왔습니다.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설치를 하냐 안 하냐가 환자 예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병원은 총 4개 병상 그리고 전담 간호사 5명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의 중간 정도 되는 준중환자실 형태의 병실이고, 활력징후 모니터링 그리고 스트로크의 중증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2시간에서 4시간마다 계속 하고 있고, 이 스트로크 유닛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운영하는 인증 기준에 만족을 해야지 저희가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증을 받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까다로운 인증 기준을 다 통과를 해서 스트로크 유닛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타 대학병원에서와의 급성기 뇌졸중 치료는 입원 환자 케어 수준에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성기에 나빠질 수 있는 시기가 좀 지나고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스트로크 유닛에서 계속 치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교육을 통해서 치료의 퀄리티를 계속 유지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저희 현재 이 이천병원의 자체 역량을 계속 키우고 있고, 급성기 뇌졸중 환자들을 자체적으로 입원시켜서 진료를 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천병원이 입원율이라든가 실제로 어떤 뇌졸중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치료하는 퍼센트라든지 타 지역으로 가는 비율이라든가 그런 게 궁금한데요. 네, 일단 2018년도에는 뇌졸중 환자가 이천병원에 바로 입원을 하는 비율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70%, 80% 정도는 저희한테 직접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분당으로 동맥내 혈전 제거술을 위해서 전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다시 이천으로 재전원을 와서 급성기 치료 후에 연계된 치료라든지 퇴원 이후에 외래에서 계속 추적 관찰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율까지 합하면 아마 이천 자체의 치료 역량은 더 이제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에 시간과 어떤 증상에 따라서 환자가 이제 정맥내 혈전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동맥내 혈전 제거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환자에서 그러한 치료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 환자를 보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어떤 환자는 정맥내 혈전 용해제만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환자는 정맥내 혈전 용해제 치료제와 동맥내 혈전 제거술을 하기도 하고요. TPA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나 그 뇌졸중이 발생한 시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저희 이천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이 잘 연계돼서 치료된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고령의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한 10여 년 전에 이미 뇌경색을 한번 앓았던 적이 있으셨고, 그 이후로 약도 어느 정도 잘 복용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까지는 정상적이었는데 9시 반에 요양보호사분이 다시 환자를 뵈러 갔는데 갑자기 의식을 완전히 잃고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로 발견이 돼서 그 즉시 이천병원으로 왔습니다. 확인을 했을 때 환자분은 의식이 굉장히 처져 있는 상태였고, CT를 찍었는데 양쪽 경동맥이 다 막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는 되게 드문 경우인데 아마 하나는 그 전부터 막혀 있었던 거였고, 이번에 하나 살아있던 경동맥이 또 막혀서 온 것으로 추정을 했고, CT에서 출혈이 없는 걸 확인을 하고 바로 정맥내 혈전 용해술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바로 분당에다가 전화를 해서 분당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 EMS를 불러놓고 전원을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천병원에 와서 EMS를 타고 다시 전원을 갈 때까지 걸린 시간이 한 60분대 정도였고, TPA는 이제 환자분 오신 시점으로부터 20분 이내에 썼던 것 같고, 환자가 또 빨리 오셨기 때문에 증상 발생하고 나서 2시간이 채 안 돼서 왔고, 그러면 이제 3시간 이내에 정맥 혈전주를 썼고 1시간 정도 뒤에 분당으로 출발을 해서 1시간 이내에 분당에 도착을 했고, 이제 미리 다 연락이 돼 있었기 때문에 30분 이내에 바로 혈관 조영실로 들어갔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과 저희 이천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공조라고 해야 하나요? 굉장히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환자의 진료에 이렇게 연계가 된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고 이천병원에서 아까 정맥내 혈전 용해수를 강 선생님께서 20분 만에 사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환자가 왔을 때 어떤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영상을 찍고 나서 그 TPA를 사용하기까지의 어떤 제외 목록을 다 확인을 하고 약물을 써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사실 그걸 다 하시고 20분 만에 하셨다는 건 굉장히 국내 어느 병원에서도 보기 힘든 빠른 처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전공의가 연락을 먼저 받고 전문의한테 연락을 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고 정맥내 혈전 용해수를 쓰잖아요. 근데 저희는 처음부터 전문의가 보니까 그만큼 더 결정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조금 더 보태자면 저희 병원의 경우에는 환자 혼잡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CT나 MRI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거의 30분 이내에 영상 검사가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천병원으로 오시면 빠른 평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뇌졸중은 신경과 의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Time is brain이라고 하잖아요. 환자 1초가 지날 때마다 죽는 뇌세포 수가 엄청난데 뇌졸중 증상이 의심된다면 119에 바로 전화를 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이천 여주 지역권에서는 한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뇌졸중 전문의 선생님이 상황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시고 적절한 곳으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환자가 있는 상황에서 가장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이천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뇌졸중 환자를 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오늘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의 신경과 새 과장님을 모시고 이천 여주 지역에서 뇌졸중 증상이 발생했을 때 이천병원이 지역 심내혈관 센터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진료를 하고 계신지 현장의 생생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대한뇌졸중학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